예, 오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 남대리님 오늘 휴가신가 보네. 예,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린답니다. 뭐 시간 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쪽에서 사람 뽑는다 그러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형태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뭐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외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인도 쪽 뭐 이런 쪽의 개발자들한테 이 개발을 의뢰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게 뭐 인하고 경쟁을 또 해야 되고, 다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봤을 때 52시간 해가지고 외국적인 국제적으로 경쟁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테슬라의 눈부심 억지 카메라 실드 특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요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테슬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는 그게 한 세 가지 카메라가 요 복합적으로 요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 특징이 카메라로만 이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광일 때 얘가 카메라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개발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로만 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뉴스 한 달만 놓쳐도 뒤처진다. 구글의 뭐 공동 창립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글 자체도 챗GPT에 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었다. 뭐 근데 구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구글만한 회사가 없고요. 음, 그래서 뭐 지금의 구글의 평가를 뭐 구글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이런 형태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이렇게 듣는 이유도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고, 하루가 지나면 또 달라져 있는 세상입니다. 어,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수소 환원제철. 뭐 수소가 뭐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소 환원제철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철강 쪽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음,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가 뭐 수소하고도 막 연관이 돼 있고, 이 하이렉스 공법, 뭐 선철, 뭐 이런 형태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선철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철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선철에서 이제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얘를 코커스로 이제 정제 철을 이제 분리
그래서 이제 주물에 들어가서 이제 철을 만드는 공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먼저 좀 보죠. 일단 철광석을 이렇게 로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 철광석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크스를 또 집어넣고 여기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철광석에 붙어 있던 산소가 산화철이죠. 예, 산화철이 코크스가 보면 탄소 덩어리죠. 예, 탄소 덩어리하고 합쳐져 가지고 CO2가 되게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철이 남아 있고 산화철에서 이제 O2 산소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CO2가 되면서 순수한 철만 이제 남게 되는 이게 이제 재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탄소가 쓰인다. 그게 이제 코크스고, 코크스의 소스는 이제 석탄이죠. 석탄에서 불순물 다 빼고 탄소만 남긴 게 코크스. 예. 우리가 숯을 쓰잖아요. 숯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나무. 나무에서 탄소 빼놓고 다 이제 태워버린 게, 없애버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치 있잖아요. 탄소 덩어리. 예, 뭐 그렇게 소스에 따라 가지고 수치 될 수도 있고 코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CO2를 만드는 과정이 제철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CO2가 발생한다는 거죠. 엄청난 CO2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되는 게 유럽에 수출할 때 뭐 철강에 대한 규제, 탄소 규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음, 뉴스가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네. 음, 여기 있죠.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그 그림이 이걸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철광석에다가 코크스를 투입해가지고 만들던 게 이제 기존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코크스 대신에 이제 수소를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철광석에 O2하고 만나면 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방식을 써버리면 CO2가 배출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이런 공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이제 하이렉스라는 그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려는 컨셉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수소 가격입니다. 예. 지금 봤을 때 수소 가격은 LNG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거의 뭐 넥소에 들어가는 가격 자체가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 되죠? 한 10,000원 정도. 예. 킬로그램당 10,000원. 그래서 넥소가 1kg에 충전을 시키면 이제 거리로는 100km 갈 수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경제성이 한 3,000원 정도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정부에서의 이런 탄소 배출을 철강 쪽에서만 15%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봤었던 NDC나 이런 쪽에서 봤듯이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줄이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가 수소를 공급해 줄게 뭐 이런 형태로 컨셉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저가 수소 3,000원짜리를 뭐 공급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이거를 태양광이나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스도 친환경적이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 그 친환경으로 만든 걸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기 쪽의 이야기인데 풍력의 발전 허가가 뭐 34기가와트라 그러는데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과거부터 이제 태양광을 하겠다.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혹시 우리 대성도 풍력 발전 진행했는가 아시는가요? 예. 이승훈 팀장이 제주도에 이 풍력 하려고 스카우트해서 오신 분이고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그 진짜 막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팀도 만들어졌었고 진행이 막 되다가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천연 동굴이 발견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풍력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허가받은 곳에서 7km 반경 뭐 이렇게 뭐 설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34기가와트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 착공이 이루어진 거는 1기가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뭐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쪽에서의 이런 풍력 발전기 유니스하고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 회사가 이제 이승훈 팀장이 있던 회사였었고, 예, 그 다음에 어, 그 우리 쪽에서도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외국산 덴마크하고 독일 그리고 중국 쪽의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풍력이 생각보다는 좀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TPU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TPU 설계자들을 사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LPU 개발사인 그록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요. 여기서는 보면 그록에 대한 게 메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젠슨 왕은 뭐 TPU 구글에서 하는 거 뭐 그거 뭐 그게 뭐 의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록을 사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젠슨 왕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갔던 게 GROK에 이런 그룹을 일반적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그룹 말고 훨씬 먼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룹 말고 GROQ의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그룹보다 먼저 나왔어요. 23년도, 2003년도쯤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바뀌어 있네요.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예,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뭐 예전에 들어갔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생소하긴 한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예, 뭐 여기도 보면 번개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얘네들은 독자적인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잘하는 거는 이제 TPU처럼 그 인퍼런스 이런 쪽 그 추론 그 우리가 쓰는 이런 모델들을 잘 빨리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상용 모델보다도 이 라마나 아니면 여기 보면 GPT, OSS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이제 그 다음에 뭐 키미 이런 형태의 이런 모델들의 QN 이런 모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로컬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는 모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서버에 올려놓고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서비스할 수 있다. 이게 얘네들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보면요, 이게 웹사이트가 음, 이건 이쪽이 아니고 추론 사이트가 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게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잠깐만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일단 뭐 어떤 걸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속도가 거의 뭐 딴 거에서 보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그냥 치자마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속도, 엄청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든 칩이 있는데 그 칩의 특징이 있어요. 그 칩의 특징이 뭐냐면, 어, 램을 굉장히 비싼 램을 많이 써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HBM 쓰고 DDR 뭐 5, 6 이런 쪽에 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 HBM도 비싸다고 하는데 HBM보다 BM보다 훨씬 비싼 SRAM을 쓰는 게 이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추론 속도, 지금 나온 속도가 엄청 빠르죠. 239 토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50 토큰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뭐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추론에 이렇게 최적화 시켜서 이제 빠르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 SRAM이라는 굉장히 비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램들을 써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인수를 한 거죠. 얼마에 인수했냐면 한 30조 주고. 예. 여기서도 보면 이게 요게 이제 이 업체의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SRAM을 쓴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예전에는 이 뭐냐, 이 사용하는 창이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일반적인 우리 GPT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구조에서의 이제 메모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쓰는 DDR이나 뭐 HBM이나 이런 메모리들이 있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CPU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많지 않고 굉장히 작고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안 쓰고요. 얘를 이만큼 키웠는 거죠. 그러니까 칩 하나당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추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예, 그래서 뭐 구글이 TPU 업체 그록을 인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음, 중국 쪽에서 보면 모델들을 굉장히 잘 내어 놓습니다. 예, 또뭐 킴이라는 모델을 또 내놨는데, 이게 저렴한 비용 67억 가지고도 이런 성능을 냈다. 이런 것들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렴한 성능으로 뭐 거의 GPT급 성능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음, 이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 쪽에서는 이제 이런 태화 하이드로젠 파워 뭐 이런 쪽에서의 연료전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유기 랭킹 사이클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뭐냐면 이제 스팀 터빈처럼 그 폐열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보면 복합 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합이라는 거는 몇 개를 합쳤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보면 가스터빈이 앞단이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 보통 한 650도 이렇게 되거든요. 700도. 그 폐열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 터빈을 돌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 스팀 터빈에 대한 부분이 ORC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유기 랭킹 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냥 스팀 터빈하고 다른 부분은 스팀은 물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기이기 때문에, 예, 물이 아닌 화학 물질을 쓴다는 이런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물보다 성능이 더 좋은, 예, 그래서 이런 쪽에 ORC에 대한 폐열 해수 터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 나오는 부분 중에서 에너지를 한 번 더 흡수해 가지고 전기를 한 번 더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대구에도 설치가 됐었어요. 어디냐면 TCS1에 ORC가 설치가 돼서 걔네들이 이제 페어를 만드는데 옆에 공장에 공급을 하다가, 옆 공장이 주말에는 또 쉬잖아요. 그러면 그 ORC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울산에서도 진행을 한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이 ORC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ORC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컨셉이 잡혀져 있습니다. 폐열에 대한 회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시간 다 갔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